봄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하얀 테이블보 위로 봄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서연의 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비정은 남편 재혁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정은 38배 나이에도 단정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녀의 얼굴에 조용한 성숙함을 새겨놓았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비정 씨.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비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낯선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이혼합시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의 배경음악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비정은 손에 쥐고 있던 냅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재혁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가 테이블 위로 밀려왔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합리적으로 계산했어요. 비정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에게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을 나가는 동안 비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봄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23의 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물잔을 잡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 서연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졸업식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 앞으로의 취업 계획. 비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가끔 테이블 위의 하얀 봉투로 향했습니다. 비정은 15년 전 23의 나이에 재혁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재혁은 중소기업 경리부에 다니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비정은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서연이 태어나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재혁의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가정은 안정됐습니다. 비정은 현명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건조해졌습니다. 비정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예상했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정은 봉투를 서재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사진, 녹취. 비정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재 안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미소였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정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폴더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 가을, 재혁이 깜빡 잊고 간 서류 가방.
비정은 그것을 회사로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낯선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성수동 신축 아파트 84제곱미터. 계약자 명의는 박수아. 비정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항목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1억 5천만 원. 재혁의 회사는 당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비정은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다음 날 아침 비정이 물었습니다. 재혁은 커피를 마시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거.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보증선 거예요. 박수아라는 분은 어떤 직원이에요? 격리부 신입이에요. 유능한 친구죠. 재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비정은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비정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청담동 레스토랑,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압구정 호텔. 비정은 회계사 출신답게 숫자에 민감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은밀하고 의도적인 패턴. 어느 날 비정은 재혁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화사한 인상의 여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재혁은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며 웃었습니다. 비정은 그런 남편의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정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움직였습니다. 재혁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서연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비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성수동 아파트 계약금, 수아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해외여행 경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정은 파일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했습니다. 마치 고객의 장부를 정리하듯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냉정하게. 어느 날 밤 재혁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비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비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따랐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비정이 차를 건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죠? 그렇죠. 신규 사업 준비하느라. 신규 사업이요? 어떤 거예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정은 재혁의 휴대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재혁이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오빠, 내일 몇 시에 만나요? 아파트 등기 서류 받았어요. 사랑해요. 발신자는 수아였습니다. 비정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부터 비정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구 법무법인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네요. 변호사는 비정이 정리해온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남편분 회사 지분, 부동산, 금융 자산 모두 고려하면
최소 50%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별도고요. 비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싶어요. 딸이 졸업할 때까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정은 그날부터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회사법인 통장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재혁과 수아의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성수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비정은 침착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재혁이 서연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 비정은 그 사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재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비정은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비정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리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정은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정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는 재혁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빠른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예상했습니다. 비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시한 조건이 좀 일방적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 분할 3대7 위자료 1억. 양육권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비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성인이에요. 양육권이 아니라 딸의 선택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압박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거부하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비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정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재혁이 거칠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정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계좌 내역을 어떻게 손에 넣은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재혁은 비정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공동대표이사였던 거 기억하세요? 열람 권한이 있었어요. 비정의 말에 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동등한 권리예요. 변호사님께 확인해 보세요. 재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수아 씨는 회사 직원일 뿐이에요. 오해예요. 3억 원을 쓴 오해라니. 비싼 오해네요. 비정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재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제 몫을 받는 것뿐이에요. 15년의 대가요.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해요.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비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돌아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비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정은 서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정이 자리에 앉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 있어? 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비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이야기, 재혁의 외도, 재산 문제.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거짓말이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졸업식 끝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괜찮아? 1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비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틀 후 예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 재혁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비정도 자신의 변호사 옆에 자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재혁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료 출처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취득의 가능성이. 공동대표이사의 정당한 열람 권한입니다. 비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재산 분할 5대5, 위자료 3억, 회사 지분 20%.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과도한 요구예요. 근거 자료가 충분합니다. 회사 자금 유용,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 비정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정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재혁이 비정을 불렀습니다. 비정 씨. 비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 그래도 한때요?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비정은 친구 다이애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재혁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와인 2잔을 따랐습니다. 잘하고 있어. 비정아. 잘하고 있는 걸까? 비정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당당하게 내 목 찾는 거야. 비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혁의 당황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비정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배는 불태워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일 아침이었습니다. 비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비정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어요. 비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죠? 박수아 씨입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정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건너편 피고석에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28배 젊은 여자. 그녀는 검소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비정은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세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재혁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과 피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회사 동료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명의로 된 성수동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고님이 복지 차원에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피고님이 회사 자금에서 대출해 주신 겁니다. 갚고 있습니다. 비정은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연습된 답변이었습니다. 비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요?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업무상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요? 단둘이 하는 회식도 있나요? 그건 비정의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압구정 호텔. 매번 2명 결제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업무상 중요한 거래처와 거래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피고와 연인 관계 아닌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 씨, 왜 그런 말을?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혁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비정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재혁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님. 하지만 수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정의 변호사가 휴대폰을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아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정 앞을 지나가며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비정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 위자료 2억 5천, 회사 지분 20%를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비정을 재혁이 불렀습니다. 비정 씨. 비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한 건 존중이었어요.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요. 나는 미안해요. 미안함으로는 부족해요. 비정은 돌아섰습니다. 비정 씨, 한 가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비정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당신 딸이기도 하니까. 그날 밤 비정은 다이애나와 함께 조용한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해, 비정아. 이겼어. 다이애나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비정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왜?
내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비정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정아,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찾는 거. 내 인생. 비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정은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비정 회계사무소. 문패를 달며 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서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래. 엄마 이제 일 시작하려고. 서연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엄마는 후회 안 해? 비정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자유로워. 아빠는 요즘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건 내 아빠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난 엄마 편이야. 알지? 비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사무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비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고객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정의 사무실은 이제 3명의 직원이 일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가 책상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비정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최종 재판일이었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일. 비정은 혼자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든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제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대리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5년의 결혼이 한 줄의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비정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맑았습니다. 비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반사하며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다 끝났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로. 서연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에 우리 집에서 먹을래? 내가 요리할게. 비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비정은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재판 이후 제역의 회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며 주요 거래처들이 떠났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수아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성수동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역은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으로 작은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정은 그의 소식을 서연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먼 곳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정의 회계사무소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첫 고객은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정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당당하게. 비정은 그녀를 도왔습니다.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고객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비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사무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출발 재무설계센터.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상담소였습니다. 재무뿐 아니라 법률, 심리 상담까지 연계했습니다.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비정은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경제적 불안 때문에 참고 살아가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비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자신에게.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상담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비정은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이애나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비정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그래. 어떻게? 밝아. 진짜로 웃는 것 같아. 비정은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회전했습니다. 다이, 나 요즘 이상한 생각 들어. 뭔데? 재혁한테 감사해야 하나 싶어. 다이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 정신 나갔어? 비정은 웃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안전하고 편안한 감옥에서. 그래도 그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비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아. 내가 누구인지. 다이애나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 비정아. 한 달 후, 비정은 서연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니와 딸 단둘이 떠난 첫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아빠 생각 안 나? 비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가끔 생각나. 좋았던 기억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후회? 전혀. 오히려 고마워. 서연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용감해서 나도 용기가 생겨. 내 인생을 사는 거. 비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비정의 사무실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였습니다.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장님, 건배사 부탁드립니다. 비정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센터를 통해 새 출발을 한 분들이 50여 명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들의 용기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비정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젊은 비정과 재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비정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꺼내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비정 씨.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요. 나도 잘 지내. 다시 시작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정 씨, 미안했어. 진심으로. 비정은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로에게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시간도 있었잖아. 맞아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재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행복해, 비정 씨. 당신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용서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정은 서연, 다이애나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남산 정상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서울을 물들였습니다. 비정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정은 눈을 떴습니다. 서연과 다이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비정아. 비정도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존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비정은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완전한 나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해는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